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일단 5강의 이제 쭉 시작을 해볼 건데, 여기, 그죠? 플롯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컴퓨터 창에서 일단 데이터, 그죠? 행렬 보고, 뭐, 이렇게 더하기 빼기, 연산해보고, 보통 그런 쪽으로. 근데 이제 일단은 제일 좋은 게 눈으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꼭 볼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 또, 랩 플롯이라 .m을 만들어서 한번 쭉 해보고 실제로 이제 그래프 그려지는 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봅시다. 일단 플롯 보면은 이제 그림을 쉽게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x는 예를 들어 10까지 만들고 플롯 A 하면은 x라고 해놓고 a라 했네, 그죠? x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그냥 해주죠, 그죠? 그냥 그려주는데 여기서 이게 1번부터 10번까지, 그러니까 1번, 2번, 3번, 3번에서 1번부터 10번까지 해서 그 값이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바로 그려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제 눈금이 필요하다 하면은 grid 그리드를 해주면 눈금이 표시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좀 다르게 이제 y 값, y를 예를 들면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이제 음수 되죠, 그죠? 음수라면 마이너스 10에서 10까지 쭉 나오죠,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z를 y 점 곱하기 y, 그죠? 이렇게 제곱, 그죠? 제곱 100부터 100까지 가네요, 그죠? 이렇게 해놓고 플롯 z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자, 여기서 먹냐던 옆에 여기 나오죠, 그죠? 무슨 여기 나옵니다. 이거 참조하면 되고. 그럼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x의 제곱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리드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항상 1부터 시작해서, 그죠? 인덱스가 쭉 나오는데, 나는 이게 축을 다 하고 싶다. 그리고 이쪽 값이 사실은 y이고, 이게 z다 하면은 그 가로 세로의 값을 같이 주면 됩니다. 그래서 플롯에 y, z 이러면 여기에 x축 값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z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면은 그죠? 이렇게 하면 실제로 이제 요게 이제 y 값, 요게 z 값 이렇게 되겠죠, 그죠? x 값, y 값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요거 없이 그냥 주면은 무조건 1부터 순서대로 쭉 나오고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주면 x축, y 값에 대해서 0부터 해서 제곱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게 가장 간단한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다음번에 보면은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내가 뭐 어떤 모양을 찍는지, 어떤 마크를 찍는지, 어떤 색깔을 할지 요걸 가지고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이걸 일단 참조를 하고, 그죠? 참조를 하고 예를 들어서 한번 다음 걸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걸 조금 전에 랩플롯.m 파일에다가 쭉 작성을 해서 실행을 시켜보세요. 그럼 방향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B 색깔의 블러스짜리 색깔, 그리고 R 빨간색짜리 꺽쇠, 삼각형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옵션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이걸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게
쭉 보자. 홀드도 있고, 그 다음에, 홀드. 홀드 쪽 이야기 해줘야 되겠네요. 자, 봅시다. 이제 요거 일단 참조인데, 요거 일단 쫙 작성을 해보세요. 실행을 시키면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함수가 F1, 2, 3 세 개를 만들었는데 그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죠? 교재에 있는 내용이죠. 그죠? 일단은 프로그램이 대강 쭉 눈에 들어오나요? 자, 봅시다. 지금 여기까지만 딱 쳤는데 y는 마이너스 1.5에서 1까지 0.2 간격으로 쭉 만든 다음에 그 y 값을 f1에 집어넣고 y의 제곱이죠. 제곱을 f2에 넣고 y 3승을 f3에 넣어서 우리가 플롯을 통해서 y 값 일단은 f1이죠. y, f1 즉 요 입력에 대해서 그 y는 x죠. 그죠? 요 함수를 그렸는데 파란색에 마이너스 다시로 해서 즉 선으로 해서 그리고 나서 가로 세로 그물 무늬를 그렸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F2를 만약에 하고 싶어요. 그래서 플롯 그 y에 F2를 한다. 볼까요? 그럼 기존 게 없어졌죠? 그죠? 똑같은 그림을 다시 그리면 기존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홀드 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해주면 자, 일단 그래프 그려진 거 요거는 가만히 놔둬라. 지우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플롯 F1을 하면 그 위에 다시 꺼져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그리다니. 그래서 그 그림을 이렇게 엎어칠 때, 즉 기존 거 놔두고 또 그 위에 계속 새로운 그릴 때 이런 식으로 홀드 온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 홀드 오프는 이제 조금 전에 한 이제 정지 잡은 걸 이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홀드 오프 하면 다시 이제 원래대로 이렇게 홀드 온, 홀드 오프. 그래서 프로그램에 홀드 온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홀드 온 시켜놓고 동시에 그림을 3개를 다 그린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앞에 옵션 한 몇 개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면은 일단은
그린 3개, 그 다음에 점에, 예를 들면 그린 3개 점을 하고 싶다 하면 그린 3개 점이 되죠. 그죠? 앞에.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책을 보고, 그 다음에 그린색 말고 파란색 블루에 뭐 플러스를 하고 싶다 하면 플러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림 모양을 그래프 그리면 됩니다. 플러스 모양인데 예를 들면 선. 그럼 플러스 모양의 선까지 그어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요 앞에 그 책에, 책 말고 여기 교재에 여기 있죠, 그죠? 요 내용을 보고 색깔 지정하고 타입 지정하고 선 지정하고 요 3개를 같이 섞어서 넣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플롯 할 때 요 3개를 잘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거 혹시 한 번씩 다 그려봤습니까? 그죠? 요거 해봤죠? 그래서 함수 3개를 동시에 그렸고 홀돈해서 그 다음에 플롯 F1, F2, F3 1개, 2개, 3개, 플롯 3개를 동시에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각각 우리가 임의대로 바꿨죠,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바꾸면은 그래프 모양이나 형태가 마킹이 바뀝니다, 그죠? 그리고 타이틀 안 봐도 뭔 같아요? 이거죠, 타이틀. 그다음에 X 라벨, Y 라벨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에 이제 그 변수 이름, 항목에 대한 이름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모양, 요런 선 말고 이렇게 스템이라는 잠시만요. 형태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랩스템에서 해보면 조금 전에 했듯이 뭡니까? 플롯 말고 스템 하면 이런 식으로 꼭 샘플링 한 것처럼 모양이 보이죠, 그죠? 이런 모양을 원하고 싶으면 요 명령을 쓰면 돼요. 똑같이 뒤에는 똑같습니다. 뭐 어떻게 해서 응하는 똑같고 y, x 플롯하고 똑같고 그다음에 홀드 온 그리드 플롯 G에서 이런 식으로, 그죠? 요 명령 한번 써보세요. STEM. 그래서 이런 모양. STEM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죠? 스템 플러스로 됐네, 그죠? 스템 플러스 말고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모양이 필요하면 이렇게. 됐습니까? 한번 써봤죠, 그죠? 그 다음에 에어리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번에 보면 모양은 저렇게 나와요. 그래서 에어리어라는 걸 그리고 싶으면 에어리어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글을 써줍니다, 그죠? 색깔을 칠해주는 게 에어리어. 됐죠? 여기까지 뭐 기본 형태였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한 홀돈을 통해 가지고 한 화면에 여러 개를 겹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다른 창을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 피규어라는 걸 치면 새 창이 뜹니다. 그림창.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 또 플롯 x가 있나요? x 있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또 피규어 하면은 또 새 창이 뜹니다. 그 다음에 또 플롯 하면은 또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창을 만들려면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고, 그 다음에는 이거 봅시다. 피규어 1번 창. 그죠? 1번 창 떴습니다. 그래서 플롯 해가지고 X 그리고, 그 다음에 피규어 뭐 3번 창 하면 제일 위에 보면은 피규어 3번이라고 떠요. 그죠? 이건 3번 창.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똑같이 플롯하면 되고, 그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창 새로 띄우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혹은 지정하고 싶으면 숫자를 넣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하기 귀찮으면 한 화면에 쪼개가지고 그래프를 여러 개 그리고 싶을 때가 있죠. 그죠? 그럴 때는 서브 플롯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브 플롯이라고 있는데 얘는 그 2,1,1 이러면 2x1의 첫 번째예요. 2,2,2 하면은 2x2의 두 번째. 됐습니까? 그러면은 2x 1x2 하면은 요렇게 2x2짜리의 첫 번째, 두 번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는 세 번째 하면 세 번째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면은 이렇게 돼요. 그죠? 첫 번째 하면은 이렇게 되고. 됐습니까? 됐어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가로, 세로, 개수, 그리고 그 중에서 몇 번째, 뒤에 거는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2x2의 첫 번째로 누르면은 지금 현재 창이 이 창으로 설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플롯 X 하면은 여기다 그려집니다. 이 창에다가. 그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다 되면 됩니다. 이제 그리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홀드 온 하고 혹시 변수가 y가 있습니까? F1도 있네. F1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2x1 하면 이 창에 해당해서 뭐 홀드 온부터 시작해서 다시 그리고 뭐 이 창에서만 현재 활성화된 창에서만 그 동작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끝내고 옆으로 옮기고 싶다 하면 이게 2x2의 두 번째죠. 그죠? 그래서 서브 플롯 2x2에 S 누르고 두 번째로 일단 옮겼습니다. 그러면 지금 창이 현재 이 창이 설정이 됐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도 이제 플롯 X 뭐 이렇게 플롯 F1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방금 홀드 온을 알기 때문에 새로 다 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여러분 창을 쪼개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저기 한 창에 하는 거 그래서 서브 플롯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쉼표를 빼고도 똑같은 겁니다. 콤마 있거나 없거나. 그래서 2x2의 두 번째 이래 됩니다. 뭐 네 번째 해서 네 번째 플롯 F1 하면 네 번째 그림이 그려집니다. 됐습니까? 그리드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 창을 가로 세로 몇 개로 쪼갤 건지 해서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 2x3, 뭐 1x1, 뭐 3x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나의 창을 쪼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예제가 요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 한번 그 스크립트 만들어서 한번 작성해서 실행시켜 보십시오. 총 함수 6개를 만들어서 6개를 각각으로 다 그리는 그 예제입니다.
컴퓨터 지금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이나요? 그렇구나. 지금 밑에서 안 보이나요? 불 닫히는데. 글자를 올려야 되네. 파일 만들어가지고, M 파일 만들어가지고, 그거에 훨씬 나중에 편해요. 일일이 매번 치기도 힘들고. 그죠? 일단은 x를 0부터 파이까지, 이 파이까지 이제 한 주기네요. 그죠? 0.1. 간격으로 x를 만들고, 그 입력에 대해서 sin x, 2x, 3x, 그다음 코사인 x, 2x, 3x 쭉 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1x, 2x, 3x 코사인, 사인 됐습니까?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그 리니어 스케일 말고 그다음에 가로 세로 우리가 보통 그 주파수 응답이나 할 때 로그 스케일로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돼서 이제 해보면 x가 1에서 1000까지 1000까지고 살짝 좀 올릴게요. 1000까지고 그래서 플롯 x 하면은 지우고 요거네 그죠? 1번 요런 식으로 1 바이 1 해서 쭉 나옵니다. 그죠? 클리어 x는 1부터 1000까지 플롯 x 라면 1000부터 나오죠. 그죠? 1부터 1000까지 쭉 나오는데 플롯 말고 세미로그라는 게 있어요. 세미로그 x 이러면은 방금 본 직선이 이렇게 바뀌어요. 스케일이 바뀐 거죠. 그죠? 그래서 x축이 뭐가 되냐면 로그 스케일이 돼요. 그죠? y축은 그대로.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직선이 이렇게 휘어지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미로그 마찬가지 y쪽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전에 본 직선이 이런 식으로 휘어지게 나옵니다. 요게 y축. 보통 이런 거 주파수 응답할 때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하죠, 그죠? 로그 스케일. 세미로그 xy 됐죠? 그 다음에 그러면 세미로그만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죠? 로그도 있습니다. 요거 이제 xy 축이 다 로그 스케일로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직선이 됐겠죠, 그죠? 다시 그죠?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로그 스케일로 보고 싶으면 방금 말한 저걸 써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죠? 여기까지. 자, 됐습니다. 로그. 그 다음에 그죠? 방금 한 플롯 직선이 뭐 세미로그 x 로그 스케일
그 다음에 세미로그 Y 하면은 Y쪽 로그 스케일. 그죠? 그 다음에 로그로 같으면 또 로그, 두 개 다 로그입니다. 그죠? 이렇게 일단 필요할 때 따라서 이렇게 그리면 되고, 그 다음에 폴라가 있습니다. 얘는 극좌표계처럼 뺑뺑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돌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모양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x를 0에서 파이 나누기 한 50등분 간격으로 해서 그 다음에 한 주기 2파이까지 만든 다음에 폴라 x, x를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x, x이기 때문에 사실 1대1이에요. 그죠? 직선입니다. y는 x 직선인데 실제로 y는 x 직선이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앞에 거는 각으로 나오고 두 번째는 또 극에 따라서 이제 거리로 나옵니다. 원점에도 거리.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직선이에요. 아까 본 직선과 똑같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아, 돌아가고 거리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x의 sin x 이걸 한번 해볼까요? x는 한 파이 0부터 2파이 한 바퀴 돌고 그때의 sin x 모양은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이렇게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동호는 이제 직선이죠. 그죠? 직선이 이렇게 돌아갔고 지금은 x, sin x 즉 각이 x일 때 크기가 sin x 원점에서 거리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저렇게 동그라미가 되네요. 그죠?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선이 궤적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한 바퀴 돌 때. 이거 맞습니까? 일단 사인을 보면은 처음에 0일 때 0으로 시작할 때죠. 그죠? 각이 처음에 0일 때 0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90도로 쭉 올라가면서 1이 되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요선을 따라 돌아가겠네요. 그죠? 요렇게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90도 넘어가면은 0으로 줄어들죠. 그죠? 그래서 뺑 돌아가면서 여기가 원점을 그리면서 요거 다시 0으로 돌아왔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180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실제로 뭐가 됩니까? 음수가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돌아갈 때 음수가 돼서 이쪽이 양수고 이쪽이 음수죠. 그죠?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뒤로 또 음수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끝까지 갔다가 210도일 때 또 마이너스 1이 됐다가 다시 또 360도 갈 동안에 다시 줄어들어서 다시 0이 되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몇 바퀴 돌았습니까? 두 바퀴 돌았습니다. 이렇게. 두 바퀴를 돈 거예요. 그죠? 저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sin x, sin x를 그리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동그라미가 됩니다. 극좌표계로 하면 그러면은 요것도 한번 해보세요. 레폴라 해가지고 2x 3x 하면은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잘 나오나요? 2x, 3x. 아까와 똑같아요. 각이고 원점과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각일 때 거리. 모양이 이렇게. 요거는 하나, 둘, 셋, 네 개 됐네. 그죠? 자,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0에 시작해서 쭉 올라갈 때 얘는 2x니까 45도가 되면 1이 되죠. 그죠? 그러다가 다시 90도가 되면 0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고 다니면 어디로 돕니까? 90도 넘어가면 음수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갔다가 음수니까 요렇게 돕니다. 그죠? 요렇게 돌아가지고 요렇게 왔다가 다음에 다시 요렇게 돌았다가 또 요렇게 도네요. 그죠?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돌고 요렇게 돌고 또 요렇게 돌고 요렇게 돌고 이렇게 도나요. 그죠? 요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뺑뺑 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3x는 마찬가지 또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폴라 모양이 됩니다. 혹시 한번 다 쳐봤습니까? 예,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플러스 3 바 있네요. 그죠? 바라고 있습니다. 바라는 명령을 쓰면은 요것처럼 이렇게 막대 그래프 형식으로 나와요. 바 H 하면은 이렇게 옆으로 틀어진 형태로 그래서 뭡니까? 뭐 추세선 이런 거 볼 때 그죠? 요거 이제 변화해 볼 때 이런 식으로 써서 보면은 나옵니다. 그죠? 1부터 10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그 다음에 3차원 3D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3차원 한번 볼게요. x를 1부터 1, 10, 100, 1000 그죠? 그 다음에 플롯 3입니다. 플롯 3에서 x, y, z 즉 콤마입니다. 1, 1, 첫 번째 것 하나 찍고 두 번째 거 찍고 세 번째 거 찍고 이렇게 됩니다. x, y, z 그죠? 그 지점에 찍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그려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3차원 0,0,0에서 1,1,1, 2,2,1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은 1000, 1000 이렇게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직선이 쫙 그어집니다. 여기 3차원으로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볼까요? 위에 그림 툴에 보면 여기 데이터 커서라고 있어요. 데이터 커서. 요걸 클릭을 하면 실제로 찍었을 때 값이 나와요. 근데 이 값은 748, 748, 748 콤마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혹시 이 데이터가 뭔가 싶어서 찍어보면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로테이트 3D라고 있습니다. 요 옆에 바로 커서 옆에 걔를 찍으면 얘를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또 다른 방향에서 보고 싶을 때 얘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돌리면 됩니다. 자꾸 돌리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돌리는 거, 여러분 돌려서 보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 찍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래프에서 이런 것들을 해보면 됩니다. 그죠? 자, 됐고, 이제 3차원 그림. 그 다음에 요거 있는데,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해서 한번 요런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직접 한번 만들어 보세요. XY는 뭡니까? 원의 모양이고, Z 쪽으로는 계속 증가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 한번 작성을 해 보십시오. XY 한번 작성하는 법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XY 원이고, Z는 리니어하게 쭉 증가되네요. 그죠? 나선형.
응? 자, 일단은 이제 메시 요거 이제 그림인데, 요건 선으로 해서 여기 면처럼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봅시다. 이게 X, Y 해서 메시 그리드 0에서 5.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오냐 봅시다. 이렇게 나와요. X, Y가 2차원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가로는 X가 0, 1, 2, 3, 4로 쭉 나가고, Y는 이렇게 아래 세로 0, 1, 2, 3 쭉 나와요. 그래서 각 점이 XY 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입력이 두 개를 줄 수가 있어요. 0,0, 0,1, X, 0,2, 뭐 2,3, 2,4. 그때 Z가 뭐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평면이 XY가 입력이고, 그 Z축이 그게 해당되는 이제 값을 써주면 돼요. 면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제 그럴 때 씁니다. 그래서 Z는 예를 들면 X의 제곱 빼기 Y의 제곱. 이렇게 하면은 각 XY 각 지점 입력에 대해서 Z값이 나와요. 그죠? 맞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얘를 2차원이니까 그림을 X, Y 입력이고 그 각각에 대해서 Z값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2차원 면이 나오죠. 그죠? 평면이 XY가 입력이고 그에 따라서 Z가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각 밑에 XY 면에 대해서 Y가 출력이죠. 그죠? 출력값. 됐습니까? 그래서 색깔이 조금씩 바뀌죠. 그죠? 그래서 위에 칼라바를 살짝 펼쳐보면, 대략 색깔에 따른 값의 범위가 나오죠. 그죠? 대강 색깔을 보면은 칼라바를 여기 한번 쳐서 보여주면, 대략 파란색이니까 대략 요쯤이죠. 그죠? 빨간색이니까 이 정도 값. 그리고 뭐 노란색, 뭐 0 부근이네. 그죠?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강 값을 색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조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런 그림 중에 메시도 있고,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보면은 썰프도 있죠. 요거는 이제 이렇게 선이 아니고 면으로 나오네요. 그죠? 면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죠? 면으로. 대강 색깔을 보면 값도 대강 유추가 되죠. 그죠? 범위가 이렇게 유추가 됩니다. 그죠? 여기 면이고, 그 다음에 컨타우는 CON,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등고선처럼 나오죠. 그죠? 같은 값을 가지는 지점끼리 선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위에서 보죠. 그죠? 등고선. 그래서 대강 색깔을 보고 대강 값의 범위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렇게 한번 보면 이제 3차원 도형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원할 때 그려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린 거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뭘로 그렸습니까? 일단은 샘플을 가지고 생성해서 걔를 그렸어요. 그죠? 각 포인트 점들 만들어서 그 포인트 값을 출력을 만들어서 그 실제 있는 데이터 값을 그렸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이제 함수죠. 그죠? 변수를 포함한 함수를 주면은 그게 따라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크게 그 앞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죠? 직접 샘플을 가지고 처리한 게 또 있고, 그 수식을 가지고 처리한 게 있다 그랬죠. 그죠? 기호로서. 그래서 이제 여기는 기호로서 그려주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 버전은 이지플롯이었는데, 뭐 최근에는 F플롯으로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이후 버전에서는. 그래서 두 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버전에 따라서 이 함수가 이름이 두 가지인데 똑같은 거예요. 이지플롯, F플롯. 최근에는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sin x 그리고 싶다 하면 이지플롯에서 땡 sin x, x 땡 해주면 이런 식으로 사인이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것도 이지플롯 sin x 하면은 sin x 그려졌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샘플 직접 해도 되고, 아니면 저렇게 그려도 되고, 그죠? 저거 샘플 그리려면 우리가 x를 한 주기 동안 만들어가지고 0.1 단위로 만들어가지고 그 샘플 가지고 sin x 넣어서 y를 집어넣어가지고 y를 플롯하면은 저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지 플롯도 됩니다. 그래서 그리드 해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뭐 sin x, 뭐 cosine x, 그죠? cosine x도 되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얘가 그냥 그리면 디폴트로 0부터 얼마입니까? 6까지니까 2파이죠, 그죠? 그래서 한 주기, 딱 0부터 한 주기만 그려져요. 그런데 난 주기를 받고 싶다 하면은 여기다 콤마 해서 우리가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0부터 한 10까지 할까요? 그럼 0부터 10까지. 그죠? 0부터 10까지만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리고 싶은 범위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수식, 기호 변수를 가지고 그릴 때 주로 이지플롯 혹은 뭐 F플롯 얘를 쓰면 됩니다. 자,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커맨드 창이나 여러분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제 요 작업을 중단하고 뭐 내일 계속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들 다 뭡니까? 껐다 키면 다 날아가죠? 이때 했던 거.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작업 현재 있는 워크스페이스의 모든 변수나 환경들을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 상태 그대로. 그죠? 그래서 save라는 걸 통해서 뭐 save a면 a 값만 저장이 돼요. 그래서 save 하면 현재 있는 모든 변수나 값이나 상태들이 그대로 material.mat라는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로드를 하면은 그걸 그대로 다시 불러와요, 그대로. 그죠? 변수. 그래서 어떤 작업하다가 세이브 시켜놓고 딴 거 좀 작업하다가 그것도 세이브 시켜놓고 또 로드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로드 세이브 한번 해볼까요? 이대로 쭉 해봅시다. 명령을 한번 쭉 써보면은 아마 충분히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일단은 클리어하면은 워크스페이스에 변수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지웠죠, 그죠? 그래서 내가 A를 1부터 10까지 해서 A 변수만 하나 워크스페이스 하나 남겨놨어요. 이 상태에서 내가 얘를 저장하고 싶다. 그럼 세이브 하면은
matrap.mat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됩니다. 나는 이름이 싫다 하면은 save 23 하면 23으로 저장이 돼요. 워크스페이스가. 그죠? 그러면은, 그리고 다시 클리어 시켰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죠? 다시 지웠죠? 그죠? 그 다음에 로드 하면은 다시 A가 그대로 다시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작업하다가 저장해 놓고 또 다음에 가서 또 불러오고 이런 중간에 변수들이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필요하면 이런 거 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에 얘기했듯이 얘가 무지 느려가지고 뭐 하루 종일 돌다가 중간에 잠시 멈췄다가 저장했다가 다시 불러오고 이 환경 넣었다가 이 환경 올려보고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요거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 그죠? 워크스페이스 저장, 로드 세이브. 자, 그리고 요거는 한 번씩 쭉 아마 봐도 알 건데 한번 같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표에 이름 붙이는 거, 그죠? 자, 첫 번째 Y 라벨을 뭐 예를 들면은 AT로 주자. 뭐 아무데나 줍니다. 그러면 Y 쪽이 뭐 AT로 바뀌고, 그죠? 그 다음에 X 라벨 뭐 BT 하면은 X 라벨 BT, 그죠? 그 다음에 타이틀 뭐 코사인 하면은 뭐 타이틀 코사인 이렇게 나중에 그림 그릴 때 친절하게 써주면은 아마 보기 편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됐죠, 그죠? 자, 됐고 그 다음에 그 다음번에는 또 어떤 걸 할 거냐면 axis라는 요 코맨드인데 실제로 출력되는 화면의 값의 범위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x 최소 x쪽 최대 최소 범위 그리고 y쪽 범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은 실제로 출력되는 범위가 정해집니다. 특정한 것만 보고 싶을 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보면 그래프가 있고, 자, 엑시스에서 예를 들면은 마이너스 3에서 5까지 그리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5에서 y가 최소값이 5까지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범위가 바뀌었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구간 보고 싶을 때 이걸 써주면은 실제로 디스플레이 되는 구간 자체가 지정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 되고 한번 해보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영상, 사진을 보면은 이대로 쭉 한번 치보면 되는데 피크라는 게 사실은 여기서 샘플 뭐 제공하는 그냥 하나의 테스트 파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형태의 파형이 나와요. 그래서 요게 지금 현재 뭐 여러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샘플 파형입니다. 그죠? 이런 형태. 이 형태의 파일이 되고 요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미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건 스케일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이미지 SC를 하면은 이제 스케일을 좀 맞춰줍니다. 그죠? 사진, 영상 1차원이죠, 그죠? 됐죠? 그 다음에 계속 보면은 여기서 제공하는 세이브 로드 했죠, 그죠? 여기서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그 환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로드 맨들을 하면은 실제로 여기 뭐가 올라왔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제공되는 기본적인 환경이 되는데 이미지 X 온 것 중에 X 있죠, 그죠? 대문자죠, 그죠? 하면 요렇게 원숭이 모양인데 제대로 안 맞죠?
그래서 SC 하면 스케일을 맞추고. 그래서 컬러가 안 맞죠? 그죠? 근데 여기 사실 올라올 때 보면은 여기 맵 파일도 같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컬러 맵을 여기서 올려면 맵 파일로 맞추면 보통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색깔이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상 나중에 처리할 때도 이런 거 좀 참조해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쓰면 됩니다. 요거는 예전이니까 필요할 때 나중에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오디오 같은 경우에 보통 여러분들이 보통 사운드나 이런 파일 중에 대부분 웨이브 파일로 많이 쓸 거예요. 그 웨이브 파일 많이 쓰는데 그 이제 웨이브 파일, 점 웨이브 그 읽고 저장하고 하는 거. 그냥 웨이브 라이트, 웨이브 리드 요거 쓰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웨이브 파일을 웨이브 리드에서 읽으면 되고 파일 이름을 통해서 웨이브 라이트 하면 실제로 뭐 웨이브 형식으로 저장됩니다. 웨이브 저장되면 나중에 다른 일반적인 곰플레이나 이런 데서 윈도우 미디어에서 들어볼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웨이브에 관련돼서도 그 읽고 쓰고 포맷대로 하면 됩니다. 요거 이제 웨이브 리드, 웨이브 라이트, 점 웨이브 파일, 그리고 인풋. 인풋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키보드로부터 값을 읽어야 될 때 있죠, 그죠? 그럴 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인풋 해가지고 엔터 넘버 이러면은 요 글자가 출력이 되고 글자를 하나 입력을 키보드로 받아서 아래 집어넣습니다. 그죠? 한 줄만 간단하죠. 그죠? C는 프린트 F 해가지고 또 스캔 F 이렇게 두 가지 써야 되는데 한 가지. 마찬가지. 얘는 콤마 S니까 이게 스트링. 문자 열이 쭉 들어오겠죠. 그죠? 스트링이 들어오면 그렇게 넣는 거. 요 두 가지. 인풋입니다. 그 다음에 F 프린트 F. 이거 C연에도 있죠. 그죠? 근데 C연에는 주로 뭐 어디에 씁니까? 파일 관련된 그냥 뭐 이런 쪽으로 쓰죠, 그죠? 프린트F 말고. 그래서 얘는 그냥 F 프린트F에서 요거 오타 났습니다. 요거 두 개 돼 있죠, 다운표 두 개, 세 개,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요거 다운표 두 개 하나 어떤 차이 있어요? C연에서 여기는 무조건 하나를 쓰고, 그죠? C연에서는 두 개 하나 어떤 차이 있습니까? 다운표 두 개 하나. 보통 문자 열로 되면 다운표 두 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자 하나는 다운표 하나가 들어가요. 그리고 문자 하나에 뭐 A에 땡 A 땡 이러면은 그 A란 자체가 ASCII 코드 값이 됩니다. 그래서 C연에서는 하나 두 개를 가려 써야 돼요. 근데 여기는 땡 하나입니다. 문자 일할 때. 그래서 땡 하나만 쓰면 돼요. 그래서 F 프린트 F에서 하면 실제로 출력의 테스트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파일은 할 수 없느냐?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그 F 오픈해 파일 오픈해 가지고 파일 아이디를 요 앞에다가 파일 아이디 콤마 이렇게 쓰면은 그 파일로 똑같이 F 프린트 F처럼 써져요. C 언어처럼. 그죠? F 클로즈 해 가지고 파일 닫고 열고 똑같이 쓰면 됩니다. 파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거 F 프린트 F 쓰면 되고. 그다음에 G 인풋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피컬 인풋인데 마우스로부터 받는 거예요. 요거는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봅시다. X, Y, G 인풋, 예를 들면 3개 하면은 이렇게 X, Y 축이 거이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1개, 2개, 3개 찍으면 이렇게 나와요. 각각 X, Y, Z 위치가 나오죠, 그죠? 이렇게 위치가 나옵니다. X, Y, Z. 그래서 그래픽 인풋 혹시 여러분들이 포인트 이렇게 찍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요거 이용해서 찍으면은 그 각 지점에 대한 위치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풋. 됐죠, 그죠? 그래픽 인풋 찍으면 나오는 거 3개 받아라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실제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수식이나 여러 가지 그 수식적으로 쓸 때 필요한 그런 함수예요. 요거는 직접 한번 같이 보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을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뒤에 수식, 쓰이는 수식들이에요. 전부 다. 봅시다. 여기서. 자, 먼저 diff죠. 그죠? diff는,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 기호 변수를 가지고 심볼릭으로 쓸 때는 미분 형식으로 돼요. 그리고 우리가 디스크리트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직접 던져주면은 앞뒤를 뺀 상태가 돼요. 차분이죠, 그죠? 앞뒤를 뺀 상태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A가 1부터 10까지다. 그죠? 그럼 diff A 하면은 앞에 그 뒤에 거 빼면 뭐가 나옵니까? 1밖에 없죠? 그죠? 이렇게. 실제로 이게 이제 미분 개념이죠, 그죠? 앞뒤 차이, 샘플당 차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A가 2씩 증가된다. 그러면은 diff 하면은 당연히 그 차이가 2 나겠죠, 그죠? 2로 됩니다. 요게 diff. 실제 여기 심볼을 넣으면 미분이 됩니다. 나중에 뒤에는 심볼로 미분이 돼요. 그래서 요거 차이를 구하는 거. 그 다음에 헤비사이드라는 드는 요 함수가 있는데 요거는 1 넣으면 1 되고, 그죠? 요거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A를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1에서 0.14 단위로 해서 1로 쭉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B를 헤비사이드에서 A의 값을 B로 넣었어요.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보면 됩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걸 쓰면은 입력 출력이 어떻게 차이 나지라고 알고 싶으면 어떻게 플롯 제일 처음 입력이 A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앞에 배운 거 이제 쓰면 됩니다. A고 일단은 이게 헤비사이드 입력이죠, 그죠? 그럼 출력은 B죠. 홀드온 한 다음에 플롯 B 색깔을 바꿔봅시다. 그린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게 헤비사이드 함수예요. 0으로 쭉 가다가 0보다 작을 때는 0이에요. 그러다 0보다 큰 순간 뭐가 됩니까? 1이 됩니다. 그죠? 요게 이제 스텝 함수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던지면은 0으로 쭉 오다가 0이 된 시점에 1이 딱 된 다음에 계속 이제 유지가 1로만 유지가 되죠. 그죠? 맞습니까? 이게 스텝 함수예요. 그래서 조금 더 범위를 키워볼까요?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A를 주고 B 값을 처리를 한 다음에 똑같이 플롯으로 갑시다. 홀드 오프 한 다음에 먼저 플롯 A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드 하고 그 다음에 홀드온 하고 그 다음에 플롯 B. 이해됐습니까? 좀 더 잘 보이나요? 어떤 건지. 자, 0에서 t가 0보다 크면 1이 되는 무슨 함수입니까? 스텝 함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스텝 함수 쓸 때 이 함수를 쓰면 돼요. 그죠? 이 함수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두 번째 함수. 이거 또 얘도 또 뭔지 궁금하죠? 그죠?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봅시다. B를 디렉 함수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이 홀드 오프 한 다음에 플롯을 A를 한 다음에 또 플롯 B. 한번 모양 볼까요? 너무 안 보인다, 그죠? 안 보이, 여기 지금 뭐가 있어야 되는데, 툭 튄 게. 안 보이네요, 그죠? 왜 안 보이지? 이걸로 안 되나? 그러면은, 스템으로 해볼까요? G가 안 되죠, 그죠? STEM이네, 그죠? 뭔가 튀었는데 이게 어디가 튀었는지 안 보이네, 그죠? 맞습니까? 0일 때 안 보이네, 그죠? 요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표시가 되지? 한번 봅시다. 쭉 올라가니까 인피니티 하나 있네, 그죠? 맞습니까? 이게 뭡니까? 무슨 함수입니까? 델타 펑션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죠, 그죠? 델타 펑션이에요, 쟤는. 그래서 본이 그 0일 때, 그죠? 자기 값 0일 때 그때 무한대로 톡 튀는 그런 형태의 델타 펑션입니다. 임펄스라고도 하죠, 그죠? 임펄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거 임펄스를 집어넣고 뭐 나중에 어떻게 결과를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쓸 거 유닛 스텝하고 델타 펑션, 임펄스, 그죠? 그 두 가지는 함수를 요 두 개를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랜드 함수는 딱 봐도 알겠죠, 그죠? 난수, 랜덤 변수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랜드 3 하면 3개, 3x3, 그죠? 1x3 하면은 뭐 3개. 가만히 뚝 보니까 어때요? 1보다 큰 게 없죠, 그죠? 0보다 작은 게 없죠, 그죠? 0에서 1 사이에 랜덤하게 변수를 발생시키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랜덤 변수 필요하면은 요걸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나중에 뒤쪽에 좀 자세하게 할 겁니다. FV 툴이라고 있는데 필터 특성을 눈으로 보게 하는 그런 함수예요. 필터, 요건 뒤에 실제로 필터 설계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같이 해보면서 특성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해 줄게요. 자, 요게 가장 이상적이라기보다는 그 나중에 뒤에 말했지만 A도 이루고 B도 이루고 입력이 그대로 출력이 나오는 함수예요. 필터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입력이 그대로 출력이 나오는 필터. 그래서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냐면 제일 처음에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의 개인값 dB니까 0이면 다 1이죠, 그죠? 모든 주파수에도 다 1이고 그 다음에 페이지 레스폰스도 다 0이에요. 딜레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0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그룹 딜레이라고 나중에 여러분 실제로 신호가 얼마큼 딜레이 된지에 대한 그 정보인데 뭐 딜레이도 하나도 없고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폴 제로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분모 분자에 실제로 상수가 11 우리 11 줬죠, 그죠? 11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요거는 필터 보면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변수 바꿔보면서 볼 때 요거 확인해 보면 야 이게 대강 어떤 필터라는 게 대강 눈에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요거 툴은 나중에 한번 사용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한 간단한 예를 들면 앞에 게 B고 뒤에 게 A니까 0.25로 하는 게 낫겠네요. 요게 어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요게 이제 실제로 나중에 보면 평균하는, 4개 잡아서 평균하는 그런 필터입니다. 무빙 에버리지 해요. 쭉 돌면서 이제 4개씩 모아서 평균을 쭉 하는 그런 필터 개수가 되는데, 그러면, 주파수는 보면은, 에버리지니까 아무래도 고주파가 많이 줍니다. 그죠? 줄고. 그래서 로페스 필터링입니다. 이제 평균이 무빙 에버리지 로페스 필터고, 페이지 레스폰스는 쭉, 여기서 끊어지니까 이게 요 밑에 오는 거예요. 그죠? 표현이, 여기 마이너스 파이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 실제 쭉 이어지는 겁니다. 페이지도 리니어 페이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룹 딜레이, 1.5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보면 이제 입력에 대해서 1.5 샘플만큼 딜레이 되어서 출력으로 나올 거예요. 그죠?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 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툴이 됩니다. 그러면 자, 요거 한번 해보세요. 여기 스크립트에 쓰지 말고 M 파일 만들어가지고, 스크립트 파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쭉 작성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요거 한번 해보세요. 예제입니다, 예제. 책에 있는 예제입니다. 교재 28페이지 밑에니까 저 파일 이름으로 해서 M 파일 만들어서 저걸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것들이 쭉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서 한번 그대로 해보세요. 대형특 보니까 앞에 했던 거 쭉 나오죠, 그죠? 이대 했던 거 쭉 다 나오죠? 그래서 이 M 파일을 한번 실행을 시켜보세요. 여전히 안 보여요. 여전히 안 보여요. 책 보고 하면 되는데, 설명 들을 때. 안 보여요.
한번 치사만 프로그램 쭉 한번 보세요. 수행되는 거, 어떻게 수행되는지. 이거는 이제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인풋이 있으니까. 그래서 입력을 넣으면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겁니다. J. 이게 그 허수입니다, 허수. 익스포넨셜 J. E에 J에 뭐 있잖아요, 그죠? 그 수식을 하는 거예요. 한번 돌려보고 있습니까? 이거 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많이 했네요, 그죠? 10분 쉬었다 할게요. 35분 시작할게요.
이렇게 파형이 잘 나옵니까? 한번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나옵니까? 이게 나타내고 있는 게 결과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수식을 가지고 계산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샘플을 직접 만들어서 우리가 계산한 거 하고 두 개가 어떻단 말입니까?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거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얘기했던 두 가지 방법이 그랬죠. 수식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실제로 수식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변수 기호로서. 그래서 두 가지. 그래서 보면은 요거는 이제 기호 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미분 해가지고 이제 밑에 실선이죠, 그죠? 실선을 그려놨어요. 아래 위로 실선을 그려놨고 실선으로. 그다음에 뒤에 가면은 뒤로 쭉 가면은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그죠? 영국의 파일까지 샘플을 T1이라는 걸 쭉 만들어 가지고 걔를 코사인하고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저 질문 느끼 있었는데 T의 변화분의 Y의 변화죠, 그죠? 그래서 실제 이거 샘플 단위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한 샘플당 얼마큼 바뀌느냐, T1이 얼마큼은 바뀔 때 그때 Y가 얼마큼 바뀌느냐, 이제 그거 해서 분의 1 넣으면은 실제 우리가 뭐 미분한 거 똑같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개 만들어서 실제 샘플을 가지고 이렇게 땡땡땡 동그라미를 찍었습니다. 근데 똑같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처리할 때 수식으로 처리해도 되고 수식어로면 샘플 직접 만들어 처리를 해도 됩니다. 어쨌든 두 개는 똑같다는 걸 보여줘. 쭉 보면서 혹시 뭐 좀 궁금한 거 있습니까? 쭉 보면 그냥 특별히 문제없이 하면 되겠죠, 그죠? 됐습니까? 혹시 좀 궁금한 거나 이렇게 0.1 단위로 0에서 2파이까 0.1 단위로 t를 만들고 그걸 t1의 제곱에서 코사인해서 그걸 샘플을 그대로 만들고 z도 뭐 t 변화분의 y 변화해서 z 값을 넣었습니다. 미분했죠, 그죠? 그래서 그림 1번에 그리고 그림 2번에 그리고 타이틀 달고 그 다음에 요거는 레전드에서 이렇게 각각 첫 번째 순서대로 이렇게 기호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색깔별로 색깔에 맞춰가지고, 그죠? 그래서 홀드 오프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호하고 뭐 여러분 직접 샘플 만들든 기호로 처리하든 두 개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 아마 오실로스코프 써봤습니까? 오실로스코프, 그죠? 써봤을 때 예전에 뭐 X, Y 가지고 위상 측정하는 게 있었죠, 그죠? 기억납니까? 동위상이다, 위상이 얼마큼 차이 난다는 거, 그거 이제 실제로 보여주는 샘플이에요. 예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그림을 보고 실제로 이제 위상 변화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심볼선 해서 코사인 값 x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게 따라서 이게 기준이죠, 그죠? 그래서 y 값에 대해서 실제로 for 루프 통해서 뺑뺑 돌면서 k 값에 따라서 우리가 세타 값 위상이죠, 그죠? 위상 값을 k 값에 따라서 조금씩 바꿔줍니다. 바꿔서 뺑뺑 돌려요. 그러면서 그림을 쭉 그립니다, 각각.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위상 x에 대해서 y 위상 차이에 따라서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볼 수 있는 예제입니다. 이것도 한번 쭉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M 파일 만들어서 스크립트 만들어서 쭉 한번 작성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다시
처음부터 오류 떴어요? 예, 여기서부터 계속 오르다. 아, 그러면 요거 1사 버전 말고 좀 잘 안 보이는구나. 그 빈 밑에 그 프로그램 파일즈의 매트랩의 빈 밑에 2011 버전을 진행시켜야 돼요. 2011 버전이요? 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안 되고 네. 실제로 이 버전이 C에 프로그램 파일에 매트랩에 지금 버전이 두 개인데 요거는 저기 지원이 안 돼요. 그 밑에 빈 밑에 요거 아, 예, 알겠습니다. 요걸 실행. 그 오시오스코프에 보던 그런 파형들이 나오죠, 그죠? 그게 위상차 관련해서 지금 나오는 샘플, 그 예제입니다. 다 잘 나오나요? 잘 오나요? 보면은 봅시다. 심볼 XYT 이게 X 이게 기준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Y를 만드는데 A의 K승 0, 1, 2, 3 그죠? 이게 크기도 좀 바꾸네요, 그죠? 바꾸고 그 다음에 세타 통해서 세타 통해서 실제로 K에 따라서 세타 위상도 바꿉니다. 그죠? 그래서 바꿔서 각각 그려놓은 거예요. 0, 1, 2, 3 위상을 바꿔서 중간에 0일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각각 위상차를 가지고 그려놓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첫 번째 보면은 요 두 개의 그래프입니다. 그죠? X가 요거고 Y가 요건데 위상이 일치되니까 이제 직선으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같이 바뀌고 같이 줄어들고 이게 이상차가 없을 경우에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얘는 4 파이 t하고 4분의 파이가 들어갔네. 그죠? 그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x가 최고일 때 x쪽으로 최고로 올라갔을 때 y도 역시 최고입니다. 그죠? 위상이 똑같은 거. 서로 피크일 때 서로 피크가 되는 거고 얘는 x쪽으로 피크일 때 y축으로 피크 직전이죠. 그죠? 그래서 그만큼 틀어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조금 더 있어야지 이제 y쪽으로 피크되고 그 대신 x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x 피크일 때 y 피크일 때 서로 위치가 다릅니다. 그만큼 틀어진 게 4분의 1파이 틀어진 거예요. 두 개가 피크가 서로 안 맞습니다. 얘는 x가 피크일 때는 y쪽은 완전 0이에요. 그죠? 그리고 y가 피크일 때는 x가 완전 0이에요. 그죠? 그래서 서로 최대값일 때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얘가 최대면 얘가 0이고 얘가 최대일 때는 얘가 0이고 그죠? 그래서 서로 완전히 위상이 틀어진 거 사인 코사인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틀어진 거고요. 마찬가지 x가 피크일 때 y는 실제로 마이너스 쪽에서 완전 피크는 아니고 일정 부분 조금 작은 값이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마이너스 피크 되겠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상 차이를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네요. 그죠? 마찬가지 피크일 때 피크. 이건 똑같습니다. 이건 피크일 때 피크 되기 직전 조금 틀어졌습니다. 요것도 이제 피크일 때 완전히 0. 그죠? 한 90도 정도 차이가 나야지 그래 되죠. 그죠? 이거 마찬가지. Y 피크일 땐 X는 0. 그래서 X, Y 두 함수에 대한 위상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시로스코프 이런 데 실험할 때 입력을 사인 주고 Y도 사인 줄 때 두 개를 동시에 X, Y로 딱 찍으면 이런 종류의 파형들이 나오게 되는데 서로 얼만큼 틀어졌는지
뭐 앞서는지 위상차가 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요거 위상차가 나면 저런 그래프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실제로 이제 뭘 해보느냐, 요런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미분 방정식. 그러니까 보통 요게 우리가 보통 많이 보는 형식 중에 하나죠. 회로에서. 보통 언제 나옵니까? 요런 식의 모양들이. 보통 언제 나옵니까? 보통 뭐 전류를 구하고 싶은데 회로에 뭐가 있습니까? R도 있고 L도 있고 C도 있는 경우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전류에 대해서는 뭐 C는 전류를 적분해야 되고 그죠? 전압을 구해야 되려면 그죠? L은 뭐 전류 미분해야 되고 그래서 미분 하나, 적분 하나, 비례 하나 그래서 RLC가 됩니다. 3개. 그래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강제로 그냥 미분을 쭉 하면은 2차 미분식이 돼요. 맞죠? 그런 식으로 해서 보통 요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회로에서 요거 이제 뭘 풀어야 됩니까? 미분 방식 풀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미분 방식을 요런 식으로 풀 수 있도록 디솔브라는 함수가 지원이 돼요. 함수가. 그래서 요거 그대로 추가하시면 2승이니까 D2의 Y 더하기 3 곱하기 D의 Y 더하기 8 곱하기 Y는 X가 유닛이면은 헤비 사이드면 유닛이죠. 그죠? 그래서 요걸 딱 집어넣으면 그리고 미분이니까 초기값을 줘야 됩니다. 그죠? 뭐 1차 미분 값 초기값 0 그냥 Y의 초기값 0 이런 식으로 줘서 얘를 풀면은 요 Y가 미분 방식이 돼요. 그죠? T에 대해서 그 모양이 나옵니다. 이걸 한번 미분해보고 적분해보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데 첫 번째는 Y를 그리고 서브플롯 두 번째는 X를 그리고 세 번째는 Z를 그립니다. 그죠?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예제입니다. 한번 요걸 쳐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세요. 미분 방정식. 됐습니까? 요걸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저 미분 방식에 대한 파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회로를 쓸 때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드를 넣는 게 좋겠네요. 그죠? 그리드. 산이네.
x랑 y의 수식이 정의되어 있는데 t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t가 여기 있죠. 예, 근데 t가 이제 정의 여기도 t가 있는데 t가 어떤 값인지 정의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겁니까? 잠깐만 봐요. 그러니까 심볼이니까 네, 그 x, y, t인데 실제로 x도 t 함수, y도 t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t는 보통 뭐 y는 x는 코사인 x, 저는 그 x예요. t가 코사인 t 이렇게. 예, 그러면 이걸 이제 t가 이제 변수로서 우리가 t의 값을 주면서 그리고 형식을 만든 거죠. 아까 나온 그래프가 그러니까 x축, y축 있던데 t에 대한 아,